어이 브라더, 뭔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너무 퍽퍽한 거 아니냐? 이 양반이 좀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시네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정확하게 그 눈빛을 너한테 읽었는데 인마. 야 488호 너지? 너나 잘하세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난 저기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내용 얘기해야 되는데, 네. 내용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 줄로 얘기하면 네. 배너의 복수를 다룬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메이크 되는 영화는 배너의 용서를 다룬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제는 크게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러네요. 어떻게 풀었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원작은 배너의 용서를 다룬 거래요. 원래 근데 원작 이제, 소설은. 근데 이제 소설을 각색해가지고 배너의 복수를 다루면서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그 메시지는 비슷하게 좀 끼워 넣긴 했는데 조금 달라진다고 하니까 전 좀 나름대로 그래도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모건 프리먼이 나오니까 또 그렇죠. 뭔가 가르쳐 주겠죠. 아랍 상인 역할이 이제 모건 프리먼인데 예, 뭐 나름대로 약간 글래디에이터에서 느낌도 있고. 그때 그런 느낌. 팔려갔을 때 그 노예상의 느낌도 있고. 근데 모건 프리먼 하는 또 왠지 타잔의 사무엘 잭슨이 생각나기도 해요. 해야 되는 거 못하고 그냥 나간 느낌. 계산도 못 치고. 네. 감독이 보니까 원티드 만든 감독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그 나름대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네. 액션 영화. 네, 조금 기대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재밌게 짜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네. 근데 뭐 볼거리는 그렇죠. 확실하겠죠. 네, 볼거리는 확실하겠다. 근데 그 볼거리라는 게 저는 이제 뭐 그런 느낌이 들까 과연. 예를 들면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전차 경주 장면에서 그 사람들 그냥 뛰어내리고 마차 피하다가 깔려가지고 굴러다니고 막 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악역이긴 하지만 걔가 마차 밑에 깔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러서 피투성해야 될 때 제 몸이 다 아팠거든요. 어릴 때 봤을 때. 옆에 저랑 같이 본 아주머니는 되게 기겁하셨어요. 과연 그런 느낌이 날까? 그건 다 인형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당연히 CG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고 보게 되니까 또 너무 리얼해가지고 이게 아니 그때 저때 그래 인권이 좀 잘 그렇게 안 보장받고 그 뭐 스턴트맨에 대한 처우도 안 좋았을 건데 진짜 밟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밟힌 건 다 인형이고 그렇죠. 스턴트맨이 그 배너가 왜 마차를 확 뛰어넘으면서 이렇게 그래요. 훌라당 앞으로 넘어갔다 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다가 심하게 다쳤대요. 네. 그랬을 거다. 맞아요. 아니, 그건 분명히 인형이었을 텐데 너무 몰입이 됐던 건 저는 전차 씬 시작할 때부터 이때 딱 전차가 들어가고 경기장이 보이잖아요. 네. 진짜로 살면서 몇 안 되는 문자 그대로 입이 벌어지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경기장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 진짜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느껴져요. 뒤에 배경 그린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과 이게 너무 진짜인 게 느껴져서 입이 이렇게 벌어진 채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전차를. 너무 신기한 게 이제 CG를 이제 요즘은 CG 기술이 엄청 발달했으니까 이제 아바타를 보면 다른 스펙타클을 보여주는 영화들이랑 조금 다른 게 있거든요. 너무 잘 보여요. 대놓고 그냥 그 행성의 생물들이랑 전투를 준비하는 군인들이랑 수천 명의 비행기랑 이게 그냥 대놓고 쨍한 대낮에 이걸 보여주잖아요. 색감도 너무 화려하고 이건 가짜지만 우리가 일일이 이걸 다 CG로 만들었다? 이런 과시가 확 느껴지는데 이제 옛날에 스펙타클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든 옛날에 그런 초대형 실제로 인력을 동원해서 찍은 영화들을 보면 뭔가를 숨기거나 속일 필요가 없죠. 더 잘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겠지. 만들어놨는데. 딱 비교가 되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헝거 게임이라는 시리즈물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그 경기장에 들어와가지고 불타는 드레스 입고 마차를 탁 타고 들어오는데 엄청난 수만 명의 군중들 앞에서 그 막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횃불, 뭐 스모그, 연기 그리고 카메라 렌즈로 비치는 막 하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이게 진짜처럼 보이지 않을까봐 여러 가지를 막 해놨거든요. 효과를 주려고 눈이 부신다. 근데 막 바람도 불고, 근데 사람들이 막 뭘 이렇게 손에서 휘날리고 있다. 이게 반짝반짝한다. 근데 그게 다 CG인 걸
알고 그냥 보고 열심히 했네 느낌인데 이 배너는 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느낌이. 그냥 내가 거기 앉아서 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데 CG는 이거 가짜가 아니라는 걸 가리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덧붙여야 되고 배너같이 진짜 찍은 건 그냥 그걸 잘 찍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냥 차이가 눈으로 보이거든요. 저도 이제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동상만 스티로폼으로 동상 만드는데 4개월 걸렸대요. 해가지고 색칠하는데 4개월 걸렸대. 네. 근데 그 디자인 너무 좋지 않아요? 그 동상도.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거 몇 개, 세 개가 있는 거. 이렇게 뭐 창 들고 있고 뭐 이런 거를 4개월 걸려가지고 스티로폼으로 만들었다는데, 와, 참, 나는 저거는 그림일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와, 근데 그것도 만들었다니까. 거기도 가업으로 하고 있겠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그 CG실에서 막 CG 하고 있는 애가 우리 할아버지가. 원래 스티로폼 하고 있었는데. 너 배너 봤어? 그 동상 봤냐? 그리고 뭐 또 좋은 장면들 같은 거 이제 거기 본디오 빌러더가 로마로 돌아가라고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 시인이 딱 2명이 있는데 처음에는 본디오 빌러더가 선의로 얘기를 하다가 반지를 딱 주면서 이거 아리우스에게 돌려주시라. 난 너무 존경해서 이걸 낄 수가 없다 할 때 본디오 빌러더가 이렇게 내가 저 단상 위에 올라가면 이제 난 너를 잡아야 된다 라고 하고 딱 올라서서 여기서 유타에서 떠나라고 얘기할 때 당연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장면을 너무 정석으로 찍어놓은 거예요. 단상 위에 딱 올라간 애가 저 밑에 아래에 있는 애한테 얘기할 때 그때만 사운드가 쩌렁쩌렁 울려요. 나가! 라고 할 때. 그게 지금 60년 전 영화인데 이 영화가 그때 요 정석대로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후시녹음이거든요. 후시녹음이고 대사 잘 들리고 음악 막 깔리는데 그때는 걔가 딱 서 있고 얘가 단상 위에서 본조 빌려다가 여기를 떠나 할 때는 그 온 공간이 다 울리게 쩌렁쩌렁 울리면서 쫓아내버려요. 그때 걸어갈 때 발자국 소리도 진짜야. 울리는 소리를 썼어. 그러니까 그런 공식이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는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라고 한 걸 이들은 우리가 전후 복구하고 있을 때 이미 다 만들어놨다. 이런 공식을 그대로 찍었다. 너무 좋더라고요. 왜 못 느꼈지? 근데 저는 거기 할 때 지금 만약에 했으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졌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색해요. 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앰비언스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왕왕왕 울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어색하긴 해요. 난 아예 못 느꼈어요. 저는 그 씬이 되게 좋았던 게 이 영화를 통틀어서 계속 좋았던 건데 소설이 원작인지 몰랐거든요. 보면서 대사들이 너무 좋아서 되게 전 문학적인 대사라고 하면 좀 웃기고 그냥 딱 이런 멋있는 대사도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투성이더라고요. 이 안에. 시종일관. 시종일관. 그리고 그쵸. 그 아까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연극같이 동선을 짜서 한 게 있으니까 컷컷이 아니라 내 앞에 이 사람들이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는데 그 안에 멋있는 대사들이 왔다 갔다 뭐 예를 들어 물리적 폭도는 진압하지만 아이디어와 어떻게 싸우나 뭐 이런 그런 거엔 다른 아이디어로 싸워야지 뭐 이런 대사들을 너무 멋있는 대사들을 컷컷으로 안 보여주고 내 앞에서 한 번에 훅 보여주는 게 진짜 공연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그 씬 자체도 너무 좋은 게 처음에 이제 배너가 찾아왔다고 보관이 얘기하기 전에 이제 거기 있던 뭐 집정관이었나요? 원래 자기 총독이랑 한참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끊겨요. 보관이 맞아. 들어와서. 그랬더니 처음에는 극진히 대접해라 하다가 그때 얘가 극진히 대접해라 하고 하는 말을 듣는 자기 선임을 한번 봐. 그 표정을 우리는 다 볼 수 있어. 그러더니 눈치 보더니 말을 또 바꿔서 정중히 모셔라 하고 다른 대사를 한참 하다가 그 방에서 나갈 때쯤 돼서 아까 끊겼던 대사의 마무리를 해요. 그때는 다른 새로운 신념으로 그걸 이겨내는 거라고.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면 혼자 있던 그 선임이 다시 화면 밖으로 빠지면서 끝나는데 너무 그냥 짜여져 있고 인공적인데 그 만듦새가 너무 좋고 그 레이어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는 배우들도 연기를 훨씬 더 잘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짧게 끊어붙이면 사실 어색한 연기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샷으로 가니까 뭔가 뭐 대화를 내가 대사를 치고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난 딴짓하고 있어도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리액션까지 다 신경 쓰고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의 연기도 또 필요한 거고 거기는 연출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기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연기에 대한 그 스탠다드도 바뀌는 건지 저는 사실 내내 찰턴 휴스턴이 좀 실망스럽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쪼가 있으니까 연극의 쪼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총기협회 회장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게 계속 투영이 돼가지고 불편한 거야. 나는 이게 너무 찰턴 휴스턴의 연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명의 이 사람이랑 그 다음에 메살라랑 벗고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몸이 좀 실망스럽더라고. 메살라는 좀 그렇죠. 뭐 찰턴 헤스턴도 키는 크고 장고는 거대한데 생각해봐요. 그 배 안에서 몇 년 동안 노만 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버처 파이터여야 되거든. 아니야. 왜냐면 안 들어오니까. 단백질을 제공해주지 않잖아. 그렇지. 그게 막 이렇게 엄청 부풀어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근육들로, 장근육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되게 기름져. 느낌이. 노가다 몸매여야 되긴 하죠. 되게 기름져 있고. 말살라 같은 경우에도 마사지 받고, 내가 경주 한번 해주지! 하는 장면에 딱 우통 먹고 나오는데, 차라리 그 뒤에 있는 형들은 몸 엄청 좋은데, 이 형은 약간 몸이 약하더라고. 뭐 근데 마스크에서 오는 아우라가 있으니까 둘 다.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의 연기에 대해서 김프로님이 별로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김프로님이 되게 사실주의에 입각한 리얼한 연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때 영화들이 그런 연기가 아직 개발이 안 됐을 때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시초라고 보는데 말론 브란도라는 배우가 그때 나와가지고 연기를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했거든요. 거기 여주인공은 비비안 리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주인공. 비비안 리가 그냥 꼭두각시 같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비비안 리 그 연기 잘하는 비비안 리가 말론 브란도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 제가 술 취하고 진짜 욕하고 사람한테 막 하고 있는 걸 본 것 같다. 근데 지금 그 영화를 보면 웃기거든요. 좀 어색해요. 전혀 리얼하지가 않거든요. 아무래도 있겠죠. 옛날 이제 정서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배우에 비해서 보면 말론 브란도의 연기가 독보적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 뒤로 이제 로버트 드니로, 알파치노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들이 나온 건데 그 연기가 발전이 된 건데 그 양식화된 연기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배너가.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약간 김프로님이 동의하긴 하는 게 전 찰턴 헤스턴 저도 약간 튀어 보인달까? 그러니까 초반에 메살라가 나왔을 때 전 메살라 배우가 너무 좋더라고요. 초반에 그 배너가 등장할 때까지 우리 아까 얘기한 롱테이크 길게 가는 씬 있잖아요.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 카메라를 오래 켜두는데 저렇게 연기를 오래 하지? 그리고 이렇게 잘하지? 그러고 딱 찰턴 헤스턴이 나왔는데 메살라만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싶은 느낌이 좀 사실은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을 했어야 돼. 생각한 건 뒤에 가서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뒤에 가서 어떤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선한 인상이 있어요. 이걸 찰턴 헤스턴 말고 누가 하겠나 이 나온 배우들 중에 싶더라고요. 그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미남 상인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 젊었을 때 느낌이 나서 그냥 연기 생각할 틈도 없이 마스크가 그렇게 딱 되니까 옛날에 전형적인 그냥 주인공 맨날 하던 마스크구나 그냥 딱 몰입이 되더라고요. 저 여동생은 좀 튀지 않던가요? 여동생. 저 안 예뻐가지고. 여동생이 생각보다 좀 현대적으로 생긴 것 같은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여동생이 조금 더 예뻤으면 했는데 안 예뻐서 튄다고 느꼈거든요. 그렇지만 에스더가 굉장히 예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찾아봤어. 감독 처제더라고. 그거 몰랐네. 실제로? 감독 처제야. 꽂아준 거야. 할리우드도 또 인맥과 지연이 뭔가 튀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건 여담이지만 대부 3에 알파치노 딸로 나오는 배우가 있는데 못 봐주거든요. 진짜 대부를 사랑하지만 대부 3편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감독 딸이에요. 소피아 코폴라. 지금 이제 감독으로도 유명하신. 근데 이쁜 척을 엄청 해요. 진짜 못 봐주겠어. 그래서 저는 딱 보면서, 배너의 여동생이면 좀 예뻐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메살라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살려면 더 예쁘고 더 이렇게 한 친구가 뭔가 이렇게 누명을 쓰고 하면 더 감정이입이 될 텐데, 그만큼은 아닌데. 싶어서 찾아봤더니,
감독이 천재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근데 또 이거 애매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이거를 계속 또 가리고 있고. 뭐 누굴 또 써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돌았을 것 같고. 그래도 쓴다고 하면 할 사람 많았을 텐데. 하기사 그렇죠. 버디시 장난. 대작이니까. 그렇죠. 그 엑스트라로 동원할 애들 중에 뽑았어도 개보다 이쁜 애 나왔겠다. 그렇잖아. 경기장 앉아 있는 애들 중에. 아, 그렇죠. 이 인터미션까지는 이제 이 감독이 네. 원래 하려고 돼 했었죠. 있었고 네. 그 인터미션 이후에는 다른 감독이었는데 맞아요. 그 다른 감독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맞아요. 연출 다 하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로 됐는데 오히려 그래서 잘 이제 됐네. 예, 쭉 그쵸. 그 하나의 감정을 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오랜만에 어리 탁 보고 나서 뭔가 요원도 느끼고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맞다 옛날 영화지 했던 게 끝 하고 끝나잖아요. 그냥 땅 끝나버리잖아요. 끝에 아무것도 없어. 음악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그치 끝났구나. 이렇게 너무 이것도 상쾌하고 느낌이 가자 이렇게 뭐 쿠키 영상 따위 없잖아. 저는 인터미션이 빵 뜨길래 행복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쵸.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인터미션을 타입. 2시간에 안 끊어주니까 그건 신선하더라고. 네. 보통 그냥 한 4시간짜리니까 한 정확하게 반 뭐 이렇게 절반 정도의 뮤지컬은 보통 끊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뭐 2시간 40분 뭐 쭉 이제부터 가다가 한 네. 3분의 2쯤 가가지고 끊고 네. 이제 나오니까 되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딱 이제 하이라이트 남았으니까 빨리 바람 ଶ୍ୱ고 와라. 뭐 이런 이제 느낌? 진짜 시작이에요. 네. 전 그래서 팝콘을 또 샀죠. 난 이거 보면서 팝콘을 대짜 하나 중짜 하나 먹었어요. 뭔가 어그작 씹으면서 진짜 하고 잠을 못 잤죠. 네. 심야로 너무 늦게 봐갖고. 그러니까 뭐 명장면들, 명대사들 막 딱히 떠오르는 거 없고 사실 전차 경주 하나로 그냥 모든 걸 상쇄시켜 버리는 엄청난 이제 그 씬인데 저는 이제 다시 보니 되게 특이했던 게 그건 좀 거슬렸거든요. 이 영화가 음악이 계속 흘러서 오랜만에 봤더니 이거 왜 이러나.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전차 경주는 한국도 없어요. 그냥 말발굽 소리밖에 안 나. 대사도 한 번인 것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그래서 그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거는 감독이 그만큼 자신이 있었나 연출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다 보여주겠다라고 자신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으로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이 감정이 최고로 고조돼야 되는 부분이 감독은 여기에 두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음악이 막 과도하게 쓰이다가 가장 막 하이라이트라고 느껴지도록 음악을 쓰는 부분은 사실 막 벼락이 내려칠 때 한센병이 낳는 그 장면에서 막 진짜 막 쓸 수 있는 모든 그냥 음악을 다 써가지고 거기서 빵 터뜨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감독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무게 중심이 약간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했나? 하여튼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잔혹하잖아요. 이 경주가. 근데 그걸 좀 막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기엔 좀 자기가 못마땅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헐리우드의 그때 당시 어떤 인식이 그런 걸 사람들이 말초적으로 즐기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뭐 이랬을 수도 저는 있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철저하게 잡아놓은 논리가 아니었을까. 왜냐면 그 당시가 이제 메카시즘이 한참 있을 때고 미국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교훈이 강한 그거를 쫙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양념하기 위한 다른 것들이 액션으로 이제 쭉 들어간 걸로 꾸며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봐야 되는. 그렇죠. 약간 이런 영화로 우리가 지금 약간 국제시장 뭐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왜냐면 뒤에 그 메셀라한테 복수하고 나서 딱 정리되는 것까지 영화를 끝내도 사실은 별로 무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에 이제 뭐 한센병이 났고 이제 예수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집어넣고 막 이제 할렐루야가 외치면서 끝나는 거를 뒤에다가 굳이 안 붙여도 뭐 이야기가 크게 무리가 없는데 그걸 붙여놓은 걸 보면 철저하게 사원을 걸고 만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그쯤 가서 좀 길긴 길다 생각을 그쯤 했어요. 왜냐면 그 골고다 언덕 막 따라가는데 계속 쫓아가고 결국 그래서 물 주고 먹고 거기서 얘가 애구나 뭐 이제 물론 이제 앞에 다 떡밥을 심어놓고 그걸 회수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이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약간 오디세이를 연상하게 하는 얘의 모험극은 사실 곁다리였던 거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근데 이제 사원을 걸고 만들었으면 분명히 그 점도 계산은 했을 거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청교도 기반의 미국이라는 특수한, 그리고 또 이제 유태인을 다룬 영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부각시키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10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그냥 성경의 스토리를 그대로 재현한 스펙타클한 영화들이 막 나와 있을 텐데,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플롯의 그 얘기를 쭉 다루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메시지 예수를 다루는데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예수의 얼굴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굉장히 뭔가 메시지도 담겨 있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스토리나 가치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막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또 그때 시대를 우리가 가늠해보지 않더라도 이 미국은 그냥 기독교 문화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거 그냥 웃고 떠들고 오락물이 아니고 우리 익숙히 아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려면 그냥 그걸 또 가져와서 찍을 수밖에 없는 사회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있어 보이는 블록버스터의 시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시대가 벌써 많이 변했구나 싶었던 게 이게 예수 얼굴을 계속 가리잖아요. 그게 뭐 아예 촬영도 안 한 부분은 뭐 알겠는데 풀샷에서 까맣게 칠해서 굳이 그걸 까맣게 칠해가지고 뭐 그림자처럼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나? 뭐 하여튼 그게 사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떤 영화에서도 그렇게 다루지 않았고. 그렇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처음이었어요? 네. 그전에는 예수가 나와서 말하고 하는 것도 찍힌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보여주더라도 잘 안 보이게 한다던가. 신비감이 좀 떨어지니까요. 왜냐면, 얼굴을 비추는 순간, 사람들이 얼굴에 대해서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가려놓으면, 약간 신비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디자인을 그렇게 한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근데 그건 있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을 찍었을 때는. 그때는 아주 그냥 사회 몰매를 받았나. 그 마틴 스코세지 참 대단한 양반. 그 전에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화는 없었어요. 아베 페라라 감독의 배드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이제 스펙타클이 아니라 정말 문화적인 충격을 주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거든요. 거기 이제 십자가 상을 보면서 되게 나쁜 경찰이 정말 네가 있다면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싸우듯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 환상을 보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있는 목각으로 된 조각 예수가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쳐다봐. 그 장면, 엄청난 이미지거든요. 굉장히 불경, 완전 좀 약간 삐딱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봐요. 매달렸다가 내려와서. 그렇게 다루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감독들이 그렇게 보여준 거 아니면 아예 찍질 않았죠. 예수의 모습을. 네. 그러면 돌아가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들을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죠. 인상적이었던 장면?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셨어요? 저는 아까 말했던 우리 했던 것 중에 사실 제가 인상 깊었던 거 다 말하긴 했어요. 앞에 롱신에서 대화 오가는 거, 메살락 하는 거랑 지금 생각나 제일 정말 임팩트 있었던 건 그거였어요. 메살라가 죽기 전에 대사하는 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59년도 영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계속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독한 느낌이 나는 대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 하고 있었어요. 뭔가 뭐 이렇게 악독하게 끝나도 그렇게 대사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지금이야서야 너무 흔한 대사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때 그 시절 그 감정에서 배너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배너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마치 뭔가 이제라도 화해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The race goes on 뭐 이렇게 하는 거가 야 정말 좋죠. 놀랍다. 놀라운 되게 감정이었어요. 감독님은 저도 그 장면이 좋은데 메살라 죽을 때. 네. 근데 저는 그 앞부분이 좋거든요. 메살라가 치료를 거부하고
다리를 잘라도 좋은데 난 걔랑 있을 때 온전한 몸으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악당도 품위가 있다 느낌이. 그러니까 그 좀 다 카드를 다 펼쳐놓고 정정당당하게 맞붙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익숙한 얘기면 메살라가 누명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얘를 노예선에 보내놓고 알게 되던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비겁하게 자기 마음을 한켠으로 도망가던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메살라가 딱 보고 기왓장 손 댔더니 기와가 와르르 떨어져. 그 순간 알았어. 그리고 배너가 우리 엄마랑 동생 어딨냐 했더니 나는 무죄다 했더니 안다 그래요. 알지만 가장 친한 너를 내가 이렇게 보내버림으로써 통치가 쉬워지는 거다. 아, 진짜. 그러니까, 저는 거긴 좀 아쉽던데. 왜냐면 원작에는 찾아보니까 원작을 좀 읽어봐야 되겠어. 원작을 찾아보니까 그 씬이 원래는 동생이 아니고 벤허가 떨어뜨려가지고 얼굴에 맞는 거래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떨어뜨려서 얼굴에 맞으니까 그 군중들이 같이 돌을 막 집어 던진 거야. 그래서 막 해서 공기가 일어나니까 이제 거기서는 선동을 한 것이 되고 그러면 처벌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처벌을 됐는데 그냥 그렇게 썼으면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아무도 처벌 안 받아? 라는 게 되니까 조금 정당성이 더 부여됐을 텐데 그냥 거기는 뭔가 약간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초반에 약간 억지스럽고 너무 빨리 터지는 걸 수도 있고. 그냥 아니 하필이면 없잖아. 우리 너 알잖아. 우리 친한데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근데 뭐 다치긴 다쳤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거기는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얘를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리고 뭔가 숨겨서 잘못 알고 보니 뭐 이렇게 플롯이 꼬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막 잘 따라갈 수 있는 영화라고 할 때 씬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가 안 되고 다음 씬이 궁금해지고 막 이런 걸 좋은 이야기라고 하긴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씬마다 갈등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할 일이 또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사건의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깊이 있게 좀 반추도 할 수 있고 요즘 영화는 그런 게 좀 드문 것 같아서 단적인 얘가 그런 캐릭터를 그렇게 말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게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전 뭐 요즘에 70mm 되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 로마 군대가 행군을 하잖아요. 그래. 야, 정말 옆으로 진짜 옆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한 명 한 명 열심히 걸어가더라 정말. 옷이 몇 벌이야 옷이 정말. 정말 사람 진짜 많아. 옆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동선도 정말 잘 짰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산을 점령하고 내려오고 진짜 있더만. 어마어마하더라. 그래도 대사도 치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대놓고 보여주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하면 뭐 여기 밖에 로마 군인들은 안 봐? 그렇지. 진짜 오히려 초반부에는 주인공들보다 뒤에 엑스트라를 더 많이 보긴 했어요. 저까지 있네? 저것도 다 진짜겠지? 맞아. 저는 전혀 생뚱맞은 그 창 던지는 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야, 저거를 어떻게 CG가 아닌데. 여기 딱 십자가에 정확하게 두 개가 딱딱 꽂히잖아요. 근데 CG면 뭐 그냥 던지면 CG가 CG가 아닐 텐데 저거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탈옥해가지고도 앞에서 딱 위협하다가 벽으로 딱 던지잖아요. 진짜 꽂히잖아. 네. 그건 그리고 심지어 한번 뽑아주잖아. 뽑는데 그게 이렇게 거기가 우두둑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봤지. 어떻게 했을까? 네.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요. 알 것도 같고. 실을 달았대. 그렇죠. 실을 달아서. 그러니까 실을 달아가지고 거기 박히는 데를 구멍을 뚫어서 누군가 당긴 거야. 당겨요. 그럼 나는 던지고 이쪽에서 땡긴다고. 그렇죠. 그럼 거기 딱 가서 박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손만 잡고 있고 뒤쪽에 연결된 진짜 실만 똑똑하지 않냐? 네. 그걸 고민했을 거 아니야. 그쵸. 저기에 딱 두 개가 꽂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꽂히게 하지?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낚시줄을 달아가지고 던지면 땡기고 이걸 합을 맞춰가지고 한 거라서. 네, 맞죠. 그게 근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 같으면 그걸 CG로 하고 CG로 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건조하게 하지 않고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카메라가 더 막 돌아갈 거예요. 그럼 우린 거기서 순간 CG다. 이럴 거고. 뻥이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화려하니까 오케이 라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컷을 나눌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정직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한 방법으로 하지만 진짜인 것처럼
하는 방법으로 그걸 구멍을 뚫고 실을 매달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해서 그게 더 좋아진 건지 아니면 옛날에는 거의 완벽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자꾸 퇴화하는 건지 잠깐 그런 질문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꼭 기술적으로 잘 매끈하게만 만드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참 야 똑똑하구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이제 해냈을 텐데 그쵸. 야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연습시키자는 생각도 했었겠죠. 그래서 아니면 해봤겠지. 안 됐겠지. 저거 안 되겠다. 그리고 뭐 일례로 그런 건 되게 많아요. 홍콩 영화나 옛날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젓가락 같은 걸 확 던지면 탁자에 팍 박히고 이런 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박혀 있는 애를 당겨요. 그걸 거꾸로 돌려. 그러면 슉 박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벌써 이제 40-50년 전 레시피다. 그걸로 다 됐다. 예. 거기서 꽂히다니. 정말 리얼리즘. 아무튼 뭐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워낙 명장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부분 어렸을 때 가서 봤던 것들이 이런 맥락이었구나.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어서 좋았는데 그거는 보면서 내내 궁금하더라고요. 그럼 찾아봤는데 저 같은 또라이들이 있는 거지. 그걸 찾아보니까 또 그걸 찾아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그게 더 신기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부에 걸쳐서 배너 내용을 이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가급적이면 70mm 화면을 찾아가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돈이 아깝지 않고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려면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교과서 같은 영화니까. 이 영화가 난 봤는데 싫었어 할지언정 보고 말해야 되는. 그렇죠. 영화사적으로도 의미가 많고요. 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만듦새도 훌륭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다룬 모든 영화 중에 고전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클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화가 이거예요. 그냥. 하여튼 뭐 굉장히 훌륭한 영화니까요. 59년에 만들었는데 지금 눈에도 별로 그렇게 별 문제 없죠. 많이 깔 게 없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뭐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유교다. 나는 조로아스터교다 하면 뭐 깔려고 많겠지만 아니 그 돈의 규모로만 봐도 네네. 돈의 규모로만 봐도 인디펜던스 데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한 1,500만 불 넣어가지고 한 1,000만 불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우리가 인디펜던스 데이 2 얘기하면서는 신나겠죠. 만듦새 가지고는 좀 많이 깠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이 영화는 뭐 만듦새로 까임을 당할 만한 영화는 아니라서 절대.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영화니까요.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잡담.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과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드는 딱 대중의 눈높이로 보고 듣고 이야기하는 시네마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